인생에서 롤모델의 선택과 나이에 따른 단계별 성취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나는 오바마처럼 되고 싶다, 나는 이건희가 되고 싶다, 나는 뭐 저 STX의 강덕수가 되고 싶다, 나는 뭐 얄궂이 뭐 대통령 M 모씨라는 사람처럼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은요 사실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어떻게 이 콩만한 나라에서 여기 태어나서 영어도 잘 안 되는데 미국 대통령이 될 수가 있어요. 확률이 0.0000001%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리고 뭐 내가 뭐가 되겠다. 뭐 이런 그 허황된 꿈을 꾸면은요. 답 없어요. 현실과 자기 이상과의 괴리가 크면 클수록 사회에 불만밖에 생기지 않고 자기가 모티베이션이 안 됩니다. 동기부여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가 눈에 보이고 자기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최소한 내가 4학년이면은 우리과 선배들 보니까 어디 가서 취직해서 어떻게 먹고 살더라. 그게 자기 길이에요. 수십 년 동안 이 쌓여진 노하우가 축적이 되어 있는 거죠. 국문학과 나오면은 조선일보 가더라. 뭐 어디과 나오면은 어디 가더라. 그게 그 선배들 대부분의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하는 것은 성향이거든요. 내가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물론 뭐 고등학교 성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를 선택한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래도 그거는 성향이 박히거든요. 그 성향을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갑자기 국문학과 나와서 뭐 전혀 엉뚱한 현대자동차 가서 영업 세일즈를 해가지고 성공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여러분과 선배들이 간 길들을 따라가시면은 일단 리스크는 최소화돼요. 그래서 우리과 선배들 중에서 나가서 먹고 사는 놈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지금 뭐가 돼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돼 있는 거를 봐야 돼. 그죠? 완전 망해가지고 신용불량자 돼가지고 막 도피하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안 되고 잘 돼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길을 찾으면 돼요. 그럼 그 사람만큼 되고 나서 또 버리면 돼요.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존경하고 따라하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보니까 신용불량자 돼서 벤처기업하고 100억 벌었다고 그러더니 어느 날부터는 사기꾼이 돼가지고 깜빵에 가 있어. 그 사람이 나도 벤처 100억 벌었다가 벤처하고 10년 후에 깜빵에 가야지. 그게 롤모델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버리면 돼요. 인생에 우리가 닮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버려래. 빨리 버리라는 거죠. 빨리 체인지하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20년, 30년 이후 계획 세우면 AW는 띄워놓고 내가 가는 징검다리는 계속 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스텝 바이 스텝을 안 가면은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이는데, 길이 없는데, 내 선배들이 간 길, 내 아버지, 어머니가 간 길, 내 삼촌, 고모, 이모들이 간 길이 내 길이에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확실해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말. 근데 그 사람들이 그 길을 가는데 20년이 걸렸으면 나는 10년을 단축을 시키는 거죠. 10년이 걸렸으면 5년으로 단축시키고 5년이 걸렸으면 3년으로 단축을 시키는 게 필요한 노하우지. 그 길을 완전히 벗어나서 나는 그냥 항무지에 돌아가서 내 혼자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 확률 없어요. 정말 확률 낮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죽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죽도록 노력해서 안 되는 그냥 대충 가가지고 얄궂이 뭐 되는 거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죽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영어 얄궂은 영어 하나 배우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토익 900 만점 받으면 뭐 할 거예요? 양키들하고 만나서 1시간 얘기도 못 하는데. 영어 에세이도 두 페이지, 세 페이지도 못 쓰는데. 외무고시 수석 합격해가지고 외무부 20년 동안 미국에서 근무해도 한미 FTA 협정문 하나 번역할 능력이 없는데. 그냥 대충 살아갖고는 답 없어요. 죽도록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죽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에 따라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다행히 안 죽고 살면 90대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뭐 90살까지는 대충 살아도 돼요. 90대는. 뭐 제가 그거는 고민 안 하겠습니다. 80살까지는 제가 고민을 좀 했어요. 해보니까 20대는 대기업 다니면 좋아요. 대기업이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돼 있습니다. 배울 게 있어요. 노하우가. 그래서 트레이닝도 잘 시킵니다. 아이들을 데려다가 트레이닝을 잘 시켜요. 그럼 조직을 운영하거나 어떤 조직에서 자기가 역할을 하는 방법들, 역할을 배분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울 수 있어요. 대기업 괜찮아요. 근데 오래 다닐 때는 못 되지만 어쨌든 한 20대에서 한 몇 년간 대기업 다니다가 외국계 컨설팅 회사로 옮기면 좋아요. 맥킨지라든지 아더 앤더슨이라든지 뭐 얄궂이 그런 데 있잖아요. 뭐 이런 데 옮겨서 한 3, 4년 정도 좀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합리적인 사고방식 뭐 이런 것들 좀 배우면 좋고요. 그 다음 거기서 영어도 조금 더 하고요. 그러고 나서 한 40대, 50대 되면은 대기업에 임원으로 픽업 가는 게 가장 유리해요. 그런 정도 되면은 자기 친구들 가면 대기업 가면 가장 하고 있어요. 가장. 자기는 스위칭만 잘하고 좀 돌아다니면은 자기 임원으로 가요.
요즘 뭐 죽도록 일한다고 열심히 일한다고 진급 안 시켜주거든. 회사에 돈을 벌어줄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한 60대 되면 외국계 회사 한국 지사장 같은 거 하면 돼요. 연봉 한 최소 5억에서 10억 정도 시작해요. 괜찮아요. 한 분 땡길 수 있어요. 한 몇 년만 좀 노력하면요. 돈 땡겨요. 한 몇십억 정도는 쉽게 벌어요. 외국계 지사장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70살 되면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도 뭐, 외국에 대충 가가지고, 야, 뭐, 한마디 해주면, 나갈 때마다 한 200~300씩 벌 수 있어요. 이 정도 캐리 살면요. 진짜 농담 아닙니다. 그 다음에 80살 되면요, 뭐, 대충 탁골공원에 가서 막걸리나 먹고 인생 죽을 날 기다리십시오. 더 이상 뭐, 복잡할 게 뭐 있어요. 그때 뭐 할 건데, 이때도 사업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80살 먹고도. 투자 안 하죠, 누가. 영감이 자다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투자를 해요.